네, 넘치는 뉴스 속에 놓쳐서는 안 되는 뉴스를 골라서 전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바로 어제 4.3 행방불명 수영인 재심 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첫 신문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고 4.3 유족회 고문 변호사이기도 한 문성윤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가 재심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심리인 거죠? 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재심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살펴보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래 재심이라는 게 받아들이면 사실 거의 반은 됐다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쯤 그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아마 앞으로도 좀 더 심리가 진행된 다음에 재심 개시 결정을 할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소송의 좀 특징은 이 당사자들이 행방불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이게 요구를 할 사람이 없고 당사자들은 없고 유족들만이 남아 있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쟁점이 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이나 또 당사자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나 뭐 형제 또는 직계 자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이 쟁점이 되고 또 실제 입증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그 민법상에 보면 오랫동안 실종된 사람을 사망자로 이렇게 의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우도 이제 몇 가지 제도가 민법에 있는데 그 민법상 사망으로 의제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이제 재심을 청구할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민법과 형법이 다르게 본다는 뜻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형법에서도 이 부분이 되게 쟁점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지난번 소송과는 달리 그러니까 본인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유족들이 뭐 이분들이 고문을 받았다거나 뭐 그런 불법 구금을 당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유족들이 사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생존 수용인들 분들의 경우에는 뭐 직접 본인들이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하시면 되지만 지금 이 행방불명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당사자는 이제 돌아오지 않고 결국 이제 유족분들이 이제 그 당시 끌려갔던 것이 불법 구금이나 불법 감금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경험하지 않은 또 부모님한테 들은 내용을 얘기함으로써 그걸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존 수용인들이 증언하고 또 진상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그 경험자들이 그 체록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증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재심 청구인이 보니까 한 340명 꽤 많던데 네. 그 사건도 되게 여러 개로 나눠져 네. 있고요. 그럼 사건도 여러 개 있다라는 뜻은 최종 만약에 재심이 된다고 했을 때 최종 판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시는 분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이 사건 재심 청구를 할 때 그런 이제 재심 심리의 편의상 한 18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청구를 했습니다. 대략 이제 20분 정도씩 나눠서 재심 청구를 했는데 뭐 형무소별로 조금씩 사안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쟁점이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이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뭐 결론에 그렇게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지는 그렇게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건도 되게 여러 유형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사건이 다르면 판결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각 교도소별로 각 형무소별로 형량이 다르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재심 사건의 핵심은 그 당시에 불법 체포되고 불법 감금된 그런 부분이 쟁점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 결론이 다르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이번 재판에서 우리가 언론에서 주로 주목했던 쟁점들인데 그 문 변호사가 보시기에 그러면 이거 말고도 다른 법적 쟁점들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하나 쟁점은 뭐냐면 그 당시 집에서 부르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나 또는 이제 끌려가서 가족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본인의 실제 이름, 호적상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 수용인 명부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실제 호적상 이름하고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이 두 사람이 동일인한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동일한 걸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수용인 명부에는 이제 이름하고 주소가 간단하게 나온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그게 이름과 주소가 다를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호적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예. 수용인 명부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지 여부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 변호사께는 지금 이번 이 사건에
행방불명인 수용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대리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이번에 재판이 되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일에는 그 2차 생존 수용인 재심 재판도 열리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8명이 재심을 청구했는데 그 가운데 7분이 불법 군사 재판이더라고요. 뭐 직접 사건을 대리한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사건은? 아마 이미 그 생존 수용인 분들에 대해서는 그 재심 그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큰 특별한 사정이 변화가 없는 한은 종전 수용인들 생존 수용인들 분에 대한 판결하고 비슷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 기각 쪽으로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럴 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공소 기각이라는 거는 그 유죄 무죄를 따지기도 전에 이 공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소 사실이 특정이 돼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이제 이전에 했었는데요. 아마 비슷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뭐 예상합니다. 물론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것을 뭐 미리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리고 또 한 분 아까 8분 중에 7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은 일반 재판이에요. 군사 재판이 아니라 일반 형사 재판을 받아서 수용 생활을 한 김두왕 할아버지인 경우인데 당시 어떻게 형사 재판과 군사 재판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배경은 뭡니까? 1948년도에 이제 11월 달에 그 제주 지역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됩니다.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서는 이제 군사 재판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일반 재판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일반 재판하고 군사 재판이 그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재심 사건의 쟁점은 동일한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당시 이 군사 재판을 받았던 근거가 됐던 계엄령 이건 뭐 사실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도 이게 불법이다, 계엄령의 법적 근거가 없이 나온 것이다라고 이미 뭐 들어진 사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일반 재판은 또 군사 재판과 다른 게 판결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사 재판의 경우에도 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판결이 있고 없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군사 재판도 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일반 재판을 받으신 분도 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것에 대한 무슨 차이는 그렇게 크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번 2차 생존 시간이 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제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21대 국회에서 어제 원점 출발하게 됐습니다. 어제 재판부도 특별법이 만약에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이 4.3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겨야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속 소송을 해서 과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재심을 아직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심 청구한 분들은 그중에 일부고요. 그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심 청구 자체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국회에 제출됐던 그 개정안을 보면 이제 4.3 그 군사 재판의 무효화라든가 배보상 문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조항들은 이제 반드시 이제 반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조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유족들이나 우리 도민들에게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개정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더불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재심 청구할 수 있는 분들의 나이들이 상당히 이제 연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그 기한 자체가 매우 좁아지기 때문에 하루속히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